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4학년 5학년 담임 신미현입니다. 4학년은 모험의 시기입니다. 나에게서 확장된 세계에 관심과 호기심이 왕성해지는 시기입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교사에게 질문이 많아지는 시기이고 사회와 과학 영역에도 관심이 커집니다. 이러한 모험을 떠나기 위해서는 대지 위에 굳건히 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집짓기 수업을 통해 대지 위에 우뚝 솟는 힘을 기르고 나의 근원이자 세상을 알 수 있는 햇님을 알아가며 자신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 힘으로 우리 마을에 사는 내 친구들 수업을 하며 내 주변을 향해 모험을 떠나봅니다. 5학년은 조화의 시기입니다. 내 친구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에 이르기까지 점차 관심을 넓혀가며 조화를 이루어 초등 시기에 가장 안정되고 온전한 조화를 만들어갑니다. 5학년에는 크게 우리 마을에 사는 친구들 결의 깃드널 달력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요. 결의 깃드널 수업을 하며 나의 시작이자 뿌리를 찾아가고 달력을 통해 나의 삶을 돌아보며 현재의 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 사는 친구들 수업을 하며 나로 시작해서 더 넓은 세계로 향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내 마음의 손 내 다리로 땅 위에 굳건히 서서 내 몸을 지탱하네. 내 팔로 높은 나무를 향해 쭉 뻗고 공중으로 자유롭게 흔들 수 있네. 내 가슴으로 주변의 온기와 생명을 들이마시고 내쉬네. 내 머리로 하늘빛 닮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어제와 다른 오늘을 열어가네. 나는 둥그런 하늘과 포근한 대지 사이에 우뚝 서 살아. 곰고 피고 푸른 나뭇잎 웃었던 시간이 지나 어제와 다른 나의 오늘이 막힘없이 흘러갑니다. 늘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즐거움도 괴로움도 행복도 모두 날 것입니다. 내일은 또 무엇이 펼쳐질까? 아름다운 예언의 시간들을 궁금함 가득 마음속에 품어옵니다. 지금부터 4, 5학년이 함께 준비한 연극을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잘난다는 1360방에 178,936호로 절들은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처럼 줄지었다네. 그 모범과 고이봉 남쪽 쪽에는 수많은 소라들이 머릿속에 부처를 찾아오르던 신라인의 기원이 아직도 들려오는 살아 숨쉬고 있는 수천 년의 시간 가슴 뛰는 역사 신랑을 흐른다. 지금부터 신라의 위대한 인물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라의 서러운 땅에 이국촌이 아우러 나라 세우고 삼국에서 통일로 하나가 되니 대대손손 훌륭한 유산도 많아 박혁것에 거서간 나절파오른 육부촌 정양상제 최초의 궁궐터 장림사지 금성에서 월성으로 이름함에 쳤던 삼대유리 작은 세부리는 딸에 월성 입성 파사 신라는 흐른다. 신라의 시주 박혁것에 신라가 건국되기 이전에는 지금 경북 경주시와 월성군 일대를 진안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안에는 6부족이 각각 손을 이루고 살았는데 서로 힘을 모아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말씨나 풍습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와 다툼이 생기고 마을끼리도 자주 싸우게 되었어요. 6마을의 순장들은 회의를 열어 하늘에 기도하기로 했어요.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어딜고 덕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왕은 좋겠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번쩍하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어서 가봅시다. 말이 하늘로 올라가는군요. 그런데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제 집으로 갑시다. 바로 그때 알이 쩍 하고 갈라졌답니다. 알 속에는 잘생긴 사내아이가 들어있었어요. 순장들은 기뻐하며 아이를 집에 데려왔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보내주신 아이입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우리의 왕으로 받들어 보십시다. 그럼 아이가 박자는 생긴 큰 알에서 나왔으니 박지성을 붙여줍시다. 그리고 세상을 밝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혁거세 하늘 이름이 지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가 13살 되던 해 지난해 육부 촌장들이 모여 의논한 끝에 6촌을 합쳐 나라를 세우고 이 아이를 받들어 왕으로 삼았습니다. 나라 이름은 서라울이라 하고 첫 임금은 박효컷의 과도관이라 불렀어요. 그 후 나라 이름은 신라로 바뀌었고 우리 민족 문화 역사의 가장 찬란한 황금시대의 시작이 되었답니다. 신라 3대 고모린 장혁천상에 정사업대 진이신 질평왕후에 신라 최초 여자로 왕에 오르니 선덕여왕 그 이름 길이 빛나네 향기나는 왕들의 들어서 나를 보는 천상대 사랑일사처럼 왕왕께 함께 왕명가고 최우파 왕이어서 김춘추왕이 되니 동에 대한 물결 거침없이 일어 신라는 흐른다. 다들 폐하께 왕자님이 없고 공주님만 있다 하여 말이 났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새 왕을 뽑는다는 핑계로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보게, 난 동방공주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네. 내가 죽은 후에 혹시 동방공주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면 자네가 막아주길 바라네. 진평이 죽자 진평의 둘째 딸인 동만이 왕이 되었어요. 그가 바로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여왕입니다. 선덕여왕은 왕이 오르자마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자기의 즉위 사실을 알렸어요. 당나라 태종은 여자가 왕이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왕의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신라에 사신을 보냈답니다. 사신은 선덕여왕에게 태종이 보낸 선물을 전했어요. 황제께서 이 왕에게 꽃 중에 꽃이라 불리는 노란 꽃입니다. 드시게 생각합니다. 이 꽃은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군요. 아니, 그림을 보고 꽃에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꽃씨를 심어 꽃이 피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선덕여왕의 명대로 꽃씨는 뜰에 심어뒀어요. 시간이 흘러 꽃이 피었는데 놀랍게도 정말 꽃에서 향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꽃에는 을에 벌과 나비가 따르기 마련인데 이 그림 속에는 벌과 나비가 없어. 이것은 당나라 태종이 내가 여자이고 또 배우자가 없음을 업신여기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당나라 태종은 더 이상 선덕여왕을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았답니다. 선덕여왕은 삼국이 서로 맞서 통일을 노리고 싸우던 어려운 때의 왕이 올라 김춘추, 김유신 등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지켰어요. 그리고 또 신라 7대 가령인 부랑사, 동해에서 속국이는 큰 하나인 황룡사 고충국다, 동해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인 천문대를 만들게 했어요.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여자로서 임금이 된 분이며 성조왕후라는 존칭을 받았답니다. 고교원 대전 모여라 동일의 큰 공신 중년 신장부 이러한 특히
장군 김유신이 화랑일 때의 일입니다. 김유신은 호기심에 이끌려 비방을 찾았다가 청원자라는 기색을 알게 되었어요. 야 임마, 영어가 정관용이 되구만. 정관용은 억수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학식도 풍부하다더라. 뭐라겠어? 김유진이가 왜 애가 정관용한테 생각하는데? 김유신과 청관녀는 말이 아주 잘 통했어요. 김유신은 하루라도 청관녀를 보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았지요. 그래서 이 소문은 곧 김유신의 어머니 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드님 학문에 힘쓸 나이에 한눈을 파신다지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찾아갔다가는 이 염의 인연을 끊어야 할 겁니다. 어머니, 다시는 청관을 만나지 않겠습니다. 김유신은 어머니 앞에서 청관녀를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그날부터 청관녀의 집을 찾지 않았어요. 하지만 김유신은 청관녀를 만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잔뜩 마셨답니다. 술에 취한 김유신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깜빡 잠이 들었어요. 잠이 깨었을 때 김유신은 자신이 청관녀의 집 앞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있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말이 필요 없다! 김유신은 그 자리에서 말의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청관녀의 집 앞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답니다. 김유신은 군사를 지휘하는 법을 부지런히 익혀 신라 최고의 명장이 되었어요. 하늘에 별을 올린 김유신. 상대는 비담이가 반란을 켰대요. 반란군을 제압하기 위해 김유신 장군을 내보냅니다. 부디 잘 막아주세요. 김유신이 이끄는 진압군은 공갈박 왓성의 진을 치고 반란군과 맞서 싸웠어요. 싸움은 열흘이나 계속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빛나던 큰 별이 월성으로 떨어졌어요. 비담은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월성으로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는가? 이는 여호와의 부대가 해야 징조다. 비담은 승기를 자신했어요. 반란군의 사기가 높아지자 진압군은 싸울 의욕을 잃고 말았어요. 김유신은 부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지. 아무도 모르게 허전한 그런 커다란 녀석들이 하나 하늘을 띄워야지. 불이 붙은 형수업이 연이 날아오르는 모습은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침이 밝자 김유신은 군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젯밤에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김유신의 말을 진압군들은 큰 용기를 얻어 순식간에 반란군을 제압할 수 있었답니다. 오랜 전쟁 끝에 반역자 비담을 사로잡고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 날참 보셨다. 평양이 죽음을 맞이하므로 성수많은 나라를 고려에 맡겨 천년 신라 역사가 멈춘 곳이네. 아무리 신라도 소리를 가로 이어지는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을 함께하면서 천년왕조 이루었네. 제치원에 풀려 신라는 흐른다. 바닷속에서 나라를 지킨 문무왕. 나는 부처님께 믿어 왜구를 물리시려고 한다. 그러니 바닷가에 저를 지으시고. 하지만 문무왕은 절의 왕궁을 보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답니다. 문무왕은 죽기 직전에 지휘법사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거든 화장하여 저의 풀물을 선사시내시오. 그럼 내가 바다의 용기대로 신라를 지킬 것이오. 아들인 신문왕과 함께 저를 완동하겠습니다.
절이 완공되면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여 절 이름을 감은사라고 짓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1000년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왜거들은 감은사에 있는 진귀한 보물들을 약탈했답니다. 감은사에는 크기가 일반 종의 서너 배나 되는 대종이 있었어요. 왜거들은 이 대종이 탐이 나서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이 됐어? 아리까리 됐어요. 대종을 빼시고 받으러 나가자마자 마른 하늘을 첫눈과 번개가 치고 폭풍이 휘몰아쳤습니다. 놀란 왜구들이 우왕좌왕했어요. 그 바람을 배가 한쪽으로 심하게 부풀어졌어요. 결국 배는 바다에 침몰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대중을 실은 배가 침몰한 곳은 다름 아닌 대왕암이 있는 바다 밑이었어요. 지금도 대왕암 앞바다에 파도가 심하게 치는 날이면 바닷속에서 종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평화의 선물 만파 직전. 감사하고 완공된 후 어느 날 신문왕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이 하도 이상해 전쟁이를 불러들었어요. 바다에 있던 작은 성 하나가 감은사 쪽으로 떠내려왔다네. 이게 무슨 징조인가? 전하, 소인의 생각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워낙 중이신 분께서 전하께 값진 보물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하오님 어서 가보십시오. 신문왕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동해 바다로 갔어요. 동해 바다에는 거북이 머리처럼 생긴 섬이 하나 떠 있었어요. 섬의 꼭대기에는 신기한 대나무가 한 그루 자라고 있었답니다. 이 대나무는 낮이면 갈라져 둘이 되고 밤이면 합쳐서 하나가 되고 있죠. 신문왕이 대나무를 보기 위해 배를 타고 섬으로 건너가자 어디선가 검은 용이 나타났어요. 신문왕이 용에게 물었어요. 이 대나무는 떨어졌다가 합쳐졌다가 한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손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두 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는 것과 같으니옵니다. 전하,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드십시오. 피리를 만들어서 무엇하려고? 이 대나무로 피리를 만들고는 오래도록 평화를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대나무를 베어 피리를 만들도록 하라. 그리고 이름을 만파식적이라 부를 것이다. 남파식적이 생긴 뒤로는 이웃 나라들이 신라를 넘보지 못했어요. 덕분에 신라에는 평화로운 날들이 오래 지속되었답니다. 멧돼지의 아들 최치원. 먹고 참나라 강하게지. 이번에도 살았지 않거나. 뭐야꼬? 그게 정말이고 사또가 우리 마을에 일어나면 사또의 아내가 사라져버려서 아무도 우리 마을에 오지 않으란다 카던데. 신라 문성왕 때 한 고을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또가 부임하기만 하면 사또의 아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그 고을에 가기를 꺼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용감한 최충이라는 선비가 고을 사또를 자청하고 나섰어요. 우리 마을을 위해 내가 나서야겠다.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당하지 않게 부인을 잘 지켜야지. 사또는 부임 첫날 자신의 아내가 사라질까봐 아내 발목에 명수실을 감아 놓았답니다. 그리고 실꾸러미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아내를 지켰어요. 한밤중이 되자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꺼졌어요.
다시 불을 밝혔을 때 사또의 아내는 그 어디에도 없었답니다. 아내가 사라졌잖아. 빨리 명지씨가 따라가 봐야겠다. 사또는 아내의 발목에 감아놓은 명주실을 따라 아내를 찾아 나섰어요. 명주실은 산속에 있는 한 동굴 속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사또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 자신의 아내가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답니다. 나쁜 도둑 같으니 내가 너를 빼고 내 아내를 구하겠다. 사또는 칼을 뽑아 단칼에 도둑을 냈어요. 그러자 도둑은 금빛 찬란한 털을 가진 멧돼지로 변해 죽었어요. 고생했어. 어서 이를 데려갑시다. 사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산을 내려왔어요. 이 이야기는 최충의 부인이 꾸었던 태원이라고 해요. 10달 뒤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최충은 아이의 이름을 치원으로 지었어요. 최치원은 태원만큼이나 특별했어요. 부모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서 최치원에게 젖을 먹이고 사려졌지요. 게다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나자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네가 말을 하다니. 이 아버지는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냐. 하늘에 계신 선비님들이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충의 꿈에 수염이 하얀 노인이 나타나 말했어요. 그 아이는 본래 하늘에 떠있는 학자들의 수호생인데 잠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요. 장차 위대한 학자가 되어 후세의 이름을 치실 것이니 잘 키우도록 하시오. 꿈에서 깨어난 최충은 아내도 같은 꿈을 꾸었다는 걸 알았어요. 최충은 클수록 명리해졌고 학문이 깊어질수록 스승을 찾는 일도 어려워졌어요. 아버지, 저는 더 넓은 세상을 나가게 하고 싶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거둬 허락해 주십시오. 최치원은 12살 되던 해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 18살에 거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답니다. 그의 뛰어난 글솜씨로 당나라에서 온갖 부귀와 명예를 다 누리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언제나 신라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나는 나의 실력과 재능을 당나라를 위해 쓰고 있다. 하지만 나의 조국은 신라다. 신라는 당나라에 비해 약하고 작은 나라다. 나의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편하게 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 치원이 신라로 돌아오자 한강왕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신라를 위해 재능을 써달라고 당부하며 벼슬을 주었어요. 부패한 신라 사회를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 신분으로 차별하는 법을 없애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법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귀족들의 모함으로 벼슬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나라를 걱정하는 글을 쓰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신라 역사 그대로 남은 경주는 세계유산 등재된 유산이 많아 이구구오 불국사 석굴암이여 2000년의 역사 일적지구로 별표미술 포모은 막상지구 불과타인 화성지구 신라는 공연 내려온지구 남부전이 광명사지구 대대손손 지킨 우리들의 유산 신라는 흐른다. 선덕여왕과 신문왕을 맡은 박선민입니다. 부모대왕과 신평왕과 멀티맨을 맡은 김시우입니다. 사또와 김유신을 맡은 김윤아입니다. 멀티맨과 최치원을 맡은 최치원입니다. 해설을 맡은 박순혜입니다. 차렷 인사. 네, 역시 7구학년답게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매년 합창으로 동지제를 마무리했는데요. 올해는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노래와 리코더는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는 누리제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소박한 일상과 배움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위안을 삼습니다. 오늘 영상 촬영을 위해 늘 그렇듯 서정 부모님, 예안 아버님께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누리제가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땅은 꽁꽁 얼어붙고 밖은 매서운 칼바람이 불지만 추운 현실 속에서도 자기 안의 빛을 찾아낸 사람들은 회복을 얻고 묵묵히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누리제를 마치려고 합니다. 꽃피는 학교 가정들 모두 건강하시고 교사들도 새학기 준비 잘 해서 2월에 모두 한자리에서 뵐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누리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